이번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정말 그런데 주변에서 진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제 이건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엄마들끼리 친분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를 이렇게 다른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맡아주는 일들이 있었나 있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인천 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떤 지인의 아들 2살입니다. 2살 아들을 이제 맡아주기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아파트로 아이를 이제 친구나 혹은 지인이 데리고 온 거죠. 거기서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안고 있다가 뭔가 다른 일을 했었는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세상에. 떨어뜨려서 이제 마룻바닥에 이제 아이가 떨어졌는데 아이가 2살 정도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아. 그래서 거의 이제 머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아유. 이제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사고 발생 6일 만이죠. 6일 만에 결국 사망하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일단은 김복준 예. 의원님 물론 지금 제일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은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 2살 아이의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일단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 사망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더 답답한 거는 사실은 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 애를 대신 봐주던 사람이 그게 고의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고의 없이 과실로 인해서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돼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됐잖아요. 또 그 부분도 또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서로 상호간에 봐주던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의 아이를 봐주던 사람, 네. 또 아이를 맡겼던 사람, 이게 다 서로 다 불편하고 네. 그런 그 관계가 될 것 같아서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이 사건 경찰에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경찰에게 이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어야 되는 건지 고심 끝에 그래도 어떤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해보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으로 경찰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이라든지 주변에서요. 네. 좀 알려드릴 사안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한 2살입니다. 바닥이 대리석이나 뭐 이런 바닥이었는지 어떤 거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고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저희 이제 제작진이 경찰과 이제 이 전화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이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려왔어요. 지금 경찰도 상당히 이 부분 안타깝게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실치사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서 아이를 떨어뜨렸던 이 부모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은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유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걸 대놓고 지금 이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더니 이 여성에게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죠. 본인의 아이를 편의를 위해서 맡겼던 거고 또 고의가 없다라는 거는 이 지금 유가족들의 진술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사실상 거의 명백한 것 같아요. 이게 고의라면 이제 아예 사건이 이제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 문제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형사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유가족과 연결을 해서 어떻게 또 이 관련돼서 손해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경찰 입장에서 참 막막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네네. 일단은 분명히 뭐 아마 안고 있다가 부주의로 아이를 떨어뜨린 걸로 거의 보여요. 그렇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항상 0.0001%라도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낙하하면서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사망한 것인지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것인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어린아이 이 부검하는 게 굉장히 보는 게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아이를 아마 부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허 소장님, 네.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 불과 몇 시간 전의 행동을 계속 되돌려 봅니다. 내가 그때 뭐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뭐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 부모님은 앞으로 평생을 트라우마, 후회 속에 사실지도 몰라. 내가 그때 그냥 바쁜 일 잠시 제쳐두고 내가 그냥 내 얘기를 내가 봤더라면. 그리고 지금 이 실수로 아이를 다른 집 아이지만 봐주시려다가 그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려다가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낸 이 지인분도 내가 그때 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 속에 사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아이가 2살이라고 하지만 부모한테는 3, 4살이거든요. 아이를 갖기 전부터 배 안에 있을 때 그러네요. 태명까지 지으면서 아, 이 아이가 나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거고 이제 2살 정도 되면 이제 말하고 이제 미래를 막 생각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네. 이겨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조금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가끔씩은 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난 정말 잘 키워주고 싶고 잘 들어주고 싶고 뭘 했었지만 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집에서 집에 지금 이 상황은 집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이런 데 아이를 만나서 아이를 좀 들어보고 네. 싶고 만져보고 싶을 때도 정말로 소중하게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거절하면서 더 소중하게 아이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튼 그 네. 부모와 사실 이 아이를 잘못되게 했던 친구분은 평생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요. 지고 사실 것 같아서 위로의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도 많이들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서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 글을 적으신 분이 계셔요. 남의 아기는 안기가 겁나더라고요. 제가 아이 셋을 키웠는데도 그러면서 서로 참 힘들고 슬프겠어요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법의 처벌을 또 피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 또 어떻게 감내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